좀 이제 어려운데 끝났고, 좀 지금까지 했던 거 복습하러 갑니다. 이제 무효하고 취소. 자, 취소는 이제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무효는 처음부터 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없을 무효. 효력이 없다. 즉,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취소는 이제 조심할 게, 취소한다는 말, 취소하기 전에는, 취소 전에는 아직은 유효야, 유효. 이걸 우리가 일응 유효라 그래. 일응 유효하다. 아직은 유효다. 근데 딱 취소한다는 말, 취소의 후, 취소 후에는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소급적 무효. 자, 그럼 무효가 되면 권리 의무가 없으니까, 자,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죠. 이행 의무가 없다. 근데 이미 이행했다면, 이미 이행을 했을 때, 요걸 이제 기억, 이미 이행한 후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죠. 부당이득. 근데, 자, 갑이 을과 1월 1일 날 이 가옥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주고 있었다. 그래서 5천만 원 줬다. 근데 이 계약이 나중에 한 1월 한 15일 날 만약에 무효가 됐다. 무효가 되면, 자, 이 원인 자체가 없는데 무효.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는 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항상 우리 법은 원인 없이 받으면 부당이득이라고 그래. 자, 부당이득은 돌려줘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죠. 자, 요걸 이제 배우러 갑니다. 자, 그 2번에 내려와서 무효와 취소의 차이입니다. 무효와 취소의 차이에서 박스 보면 왼쪽 무효는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자, 155쪽. 155페이지. 찾았어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줄,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누구든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오른쪽에 취소는 주장이 있어야 돼. 취소는 특정인 같은 말, 취소권자가 취소한다는 주장이 있어야만 비로소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무효가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취소하기 전에는 일응 유효로 취급합니다. 일응 유효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하고 취소한다는 의사표시 해야 소급적 무효가 됩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고 다음 하나하나 이제 암기하러 나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 자, 제2절 법률행위 무효갑니다. 무효의 일의.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것은 그 법률행위가, 이제 법률행위란 말이 어려운 뭘로 바꿔 읽는다? 계약이 성립한 처음부터 1월 1일부터 법률상 당연히 내용에 따른 법률 효과, 권리 의무가 생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1월 1일부터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게 무효죠. 이번에 이제 무효 원인 또는 무효 사유라고도 합니다. 이건 암기해야 돼요. 한 문제씩 나오는데 매년 무효 사유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민법에서 현재 무효의 1, 표의자에게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줄이면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가 무효죠. 의사 무능력자가 약 15세 미만자입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계약하면 무효예요. 원칙적으로. 다음 두 번째, 법률의 목적이 강행규정에 위반한 경우죠. 강행규정 위반, 명의신탁 이런 거 무효죠. 다음 103조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첩계약, 도박계약,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이런 게 무효죠. 또 3번에 104조 현저한 불공정행위 무효. 4번에 107조 진위 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뭐 했거나 뭐 했을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무효. 다음 108조 통정의 표시는 둘이 짰으니까 무효. 다음 맨 밑에 6번에 불법 조건이 붙은 경우도 103조로 무효입니다. 하나 더 적어볼까요? 7번에서 원시적 불능계약, 원시적 불능계약도 무효죠. 원시적 불능계약 무효입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하고, 그 다음 우측에 와가지고 큰 2번 옵니다. 무효의 종류. 제목만 기억하세요. 앞에 1, 절대적 무효에다가 원칙이라고 적으세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 뒤에 상대적 무효는 예외입니다. 자,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무효가 되는 게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로 무효. 100% 무효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상대적 무효는 살짝 적으세요. 상대적 무효는 107조, 108조입니다. 107조가 뭐죠? 비진의 표시. 108조가 통정의 표시고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하죠. 이걸 상대적 무효라 그래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유효가 되니까 상대적 무효. 다음 이번에 당연 무효의 원칙. 재판상 무효는 예외입니다. 재판상 무효는 시험에 안 나오고 당연 무효는 가만히 있으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재판상 무효는 소송에서 무효란 재판이 있어야 무효가 되는 거야. 재판상 무효 시험에 안 나오고요. 우리는 당연 무효가 원칙이다 한번 기억하세요. 다음 갑니다. 전부 무효의 원칙. 전부. 법률행위 내용에 전부의 무효가 있는 걸 전부, 일부만 무효인 걸 일부 무효 예외입니다. 다음 4번에 자, 유동적 무효 예외라고 적어. 유동적 유효는 지우고 유동적 무효 예외 뒤에 확정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확정적 무효 원칙. 유동적 같은 말 불확정적 무효 예외입니다. 그 밑에 1번에 유동적 무효 같은 말 불확정적 무효의 뜻을 한번 보죠. 자, 일단은 아직은 무효이나 나중에 후에 추인 등에 의해서 소급적 또는 비소급적으로 유효가 될 수 있는 상태를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 아직은 무효다. 나중에 유효로 될 가능성이 있으면 유동적 무효죠. 줄은 가죠. 중개사법 시간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토지 매매 계약이 아직은 유동적 무효. 그 다음 그 밑에 줄 묵건이자의 처분행위, 묵건대리행위 등이 유동적 무효입니다. 우리 아까 배웠죠, 그죠? 묵건대리행위 뭐였죠? 유동적 무효. 본인이 나중에 추인은 뭐가 되죠?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자, 그 정도 기억을 하고, 자, 또 넘겨 보세요. 넘겨서 가로역 3번에 확정적 무효로 갑니다. 3. 확정적 무효. 자, 확정적 무효는 자, 103조 위반이 뭐죠? 103조가 뭐예요? 사회질서 위반. 그 다음 강행규정 중 효력규정 위반행위. 하나 더 적으세요. 104조. 104조가 뭐죠? 불공정행위. 그래 103조 사회질서 위반, 104조 불공정행위, 105조 강행규정 중 효력규정 위반. 요 세 가지를 확정적 무효라고 그래요. 확정적 무효. 자, 확정적 무효는 추인을 못해요. 추인해도 무효입니다. 확정적 무효는 뭘 못한다? 추인할 수 없다. 추인해도 무효가 됩니다. 자, 밑에 3번에 무효의 발생. 자, 무효과. 무효과 이거죠? 권리 의무 발생하지 않는다. 권리 의무의 불발생입니다. 읽어보면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줄 맨 뒤에 다만 이미 이행한 것뿐은 무슨 이득이죠? 부당이득 발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 밑에 판례학습 정리합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계약이 성립한 애당초부터 1월 1일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잘라주고,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가 뭐였죠? 법률 효과는 권리 의무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법행위나 채무이 있다 해도 법률 효과에 따른 손해가 없기 때문에 손배 청구할 수는 없다. 짧게 기억합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손해 발생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가령 이번에 예외.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일 때는 무슨 이득 배상 문제 발생하죠? 실내이익 배상 문제가 발생입니다. 발생한다. 이게 바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에요. 자, 원시적 불능일 때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무슨 이익 배상이죠? 실내이익 배상 문제 발생한다. 자, 여기까지가 무효의 원칙입니다. 자, 무효의 원칙. 자, 그런데 요 무효를
요 무효를 유효로 이제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말로 의사표시 가지고 유효로 만드는 게 추인입니다. 추인. 추후에 유효라고 인정한 의사표시를 추인이라고 해요. 추인. 그 다음에 모형의 전환은 법률 해석으로 해석에 의해서 유효라고 바꿔주는 게 모형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 두 개. 무효를 유효로 바꾸는 방법이 모형이 추인하고 모형이 전환이 있어요. 그 4번 갑니다. 모형의 추인. 자, 거기 139조 조심할게요. 아까 103조, 104조, 105조는 이건 무슨 무효라고 그랬죠? 확정적 무효죠. 이 확정적 무효는 절대 추인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다는 것은 추인해도 무효다 이거죠. 아무리 추인해도 유효로 갈 수가 없어요. 자, 그 139조. 무효인 앞에다 확정적이라 적으세요.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03조. 첩계약은 아무리 추인해도 계속 첩계약이야. 무효입니다.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사자 그 뒤에 그러나 그 무효에다가 107, 108 갑니다. 107이 뭐죠? 비진입 표시. 108이 통정의. 요거는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사자 107, 108조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속어하지 않는다는 걸 조심해야 돼.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거예요. 자, 대표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갑과 을이 둘이 통정의 표시, 1월 1일 날 통정의 표시로 가장 매매 계약을 했어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럼 가장 매매는 무효죠. 108조.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다 보니까 통정의 표시 무효라는 걸 알았어요. 알고 3월 1일 날 추인한다. 그러면 새로 매매 계약을 다시 한 거로 간주한다는 거죠. 이때부터 새로 유효가 됩니다. 소급하는 게 아닙니다. 소급하지 않고 추인한 때부터 새로 유효로 본다. 비소급표라는 거야. 자, 오른쪽 갑니다. 자, 자, 한번 읽어보면 무효행위는 앞에다 확정적 무효행위는 법률행위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후에 나중에 이르러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하더라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민법은 당사 의사를 추측하여 107, 108조 비소급적 추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은 1. 무효 원인 소멸 후자는 소멸 후에 추인해야 돼. 무효 원인 소멸 후에 추인해야 됩니다. 무효 사유가 없어져야 추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2.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됩니다. 판례학습에서 무효행위 추인은 의사표시니까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추인도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자, 3번에 추인의 상대방은 을병 아무한테나 해도 돼요. 판례는 무권리자 갑이 한 처분행위에 대해서 본인 갑이 추인하는 경우 무권리자 을 또는 상대방 병 어느 쪽에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3번의 효과 1. 원칙은 추인이 안 되죠.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과가 발생할 수가 없다. 자, 그러나 맨 밑에 줄, 자, 허위 표시하고 비진의 표시는 추인할 수 있다 그랬죠. 107조 뭐야? 비진의 표시. 108조 허위 표시는 추인할 수 있다. 자, 추인하면 비소급.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비소급. 그 판례학습 자주 나옵니다. 비소급. 무효인 법률행위. 대표적인 애가 107, 108조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줄거 언제부터라고요? 추인한 때부터, 오늘부터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것이 원칙이다. 요 판례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오늘 추인하면 오늘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지 1월 1일로 소급표는 없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밑에 확인학습 보세요. 이렇게 장난칩니다. 법률행위 무효 틀린 것 1.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처음부터가 틀렸죠, 그죠? 처음부터를 뭘로 바꿔야 돼? 추인한 때부터. 항상 총치기 시험 나오면 소급표 여부가 거꾸로 잘 내요. 처음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렇게 소급하지 않는다는 걸 조심해야 돼. 답이 1, 2번.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 추인도 허용이 됩니다. 취소해서 무효가 된 것도 추인할 수 있어요. 3번 아까 했던 거죠. 확정적 무효 대표적 뭐죠? 103조, 104조, 105조는 추인 못한다 그랬죠. 3번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확정적 무효니까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음 4번. 4번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 하여도 손해배상 청구할 있다 없다? 없다. 무효는요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에? 없다. 답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 1, 4 두 개입니다. 원래 시험에서 이게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오타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효. 앞에 있잖아. 앞에 와보세요. 어느 판례냐면 앞에 160페이지 와보세요. 160 판례학습 찾았어요? 네, 그거 가지고 낸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판례학습. 자, 시작.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자, 무효는 권리 의무가 없잖아. 권리 의무가 없는데 뭐 손해가 있죠? 없죠. 그래서 손배 청구할 수 없다. 앞에는 없다고 했는데 또 문제 풀던 또 잘못 풀어요. 그겁니다. 오타난 거예요. 자, 다음 5번 옵니다. 폭리행위 같은 말 뭐죠? 폭리행위 동의요? 불공정행위죠. 불공정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다른 법률행위에 전환될 수는 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오늘 조금 이따 배우겠네요. 우측에 4. 무효행위의 전환 갑니다. 유효로 이제 해석으로 유효로 만드는 걸 무효행위의 전환이라 그래요. 그 조문이 조금 어려워보세요. 제 108조, 138조. 무효인 법률행위를 A라고 놓으세요. 무효인 A 행위가 다른 행위를 B로 갑니다. B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심표. 당사자가 A 행위의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B 행위하는 것을 의혹에서 인정될 때 인정에다가 가상적 의사가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 B 행위로서 효력을 가지는 걸 무효행위의 전환이라 그래요.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A 법률행위의 요건 못 갖췄어요. A 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으니까 무효입니다. A 행위는 무효였어요. 이게 사실 큰 법률행위입니다. 근데 요 조그마한 행위, 작은 행위, B 행위의 요건을 구비했어요. 유효 요건을 갖추었다. 구비했다면, 자, 이 A 행위로서 무효지만 B 행위로, 자,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가성적 의사를, 요거는 객관적으로 추정합니다. 객관적으로 가상적 의사가 있다면, 이 B 행위로 유효라고 해석에 의해서 인정해 주는 것을 무효행위의 전환이라 그래. 유효로 써먹는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겁니다. 우리 대표적인 판례가 이제, 자, A 행위, 감남과 을녀가 결혼한 지 한 20년이 지났어요. 애가 없어요. 애가 없어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길거리 가다 보니까 이 버려진 애, 기아를 발견했어요. 야구 잘하는 기아가 아니고 버려진 애를 갖다가 이제 발견했어요. 그럼 자기가 데려와가지고 자기가 놓은 자식으로 신고합니다. 자, 자기가 놓은 자식 신고하는 걸 무슨 신고라 그래? 그냥 대충 했죠, 그죠? 애 신고 누가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죠? 무슨 신고라 그래?
그 출생신고죠, 그죠? 근데 무슨 출생신고야? 그죠? 우리는 왜 생각 없이 출생신고 하잖아. 그걸 친생자 신고라 그래요. 친생자. 어버이 친, 날생. 친생자 신고. 이 친생자 신고 유효야, 무효야? 이 사람은 O형이고, 이 사람은 A형이야. 얘는 A, B야.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자기 놓은 자식이 아니잖아. 이거 당연히 뭐죠? 무효죠. 근데 이 친생자 신고는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최소한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무슨 신고 정도는 가상적 의사가 있겠어요? 무슨 신고 정도 했겠어요? 최소한도 입양 신고 정도는 의혹이 있겠죠. 입양으로서 유효로 인정하는 것을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조심할게. 옛날에 호적부고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생자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해석은 뭘로 해준다? 입양, 양자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애는 지금 양자라고 알고 있어? 친자라고 알고 있어요? 친자라고 알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호적부를 바꾸는 게 아니야. 해석으로, 판사 해석으로 이렇게 입양을 해석해 주는 것이지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친생자 신고 그대로 놔둡니다. 애는 양자가 아니라 친자로 지금 믿고 살아가는 거죠. 실제는 해석은 양자로 해석해. 지금은 뭐 양자나 친자나 똑같아요. 왜? 뭐가 없어지니까? 호적제도가 없어졌으니까. 옛날에 호주는 이제 양자 호주가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속도 똑같고요. 자, 그게 무효행위 전환이 됩니다. 자, 이 요건 내려와서 1, 줄 거세요. 가정적 의사가 존재하는 가상, 가정 같은 말. 가정, 가상. 무효인 제1의 A행위, 무효인 A행위가 다른 B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고, 심표. 당사자가 A행위의 무효를 알았더라면 제2, B행위 하는 것을 의혹에서라고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3번에서는 그 세 번째 줄만 기억하세요. 세 번째 줄. 그러나 다음 제1의 행위가 불요식 행위이고 제2행위 요식행위면 전환 인정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전환할 수 없다. 못하는 거 이것만 기억하세요. 다른 것은 다 전환이 되는데 불요식 행위. 불요식 행위가 무효예요. 자, 불요식 행위 뭡니까? 구두 계약이죠. 구두로 한 것이 무효인데 서면이 없잖아. 이걸 서면으로 요식 행위로 전환할 수는 없죠. 불요식 행위가 무효일 때 요식 행위로는 절대 전환할 수 없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전환할 수 없는 거 어디서 어디로는 못 간다. 불에서 요로는 못 갑니다. 불요식 행위를 요식 행위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구두 계약을 서면이 없는데 서면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무효행위 전환은 더 이상 안 나와요.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무효행위 전환이 돼서 3번 무효행위 전환 사례되고 1번은 제가 설명한 거고 타인의 자식을 입양하기 위해 데려다 기르면서 아예 자기 자식으로 출생, 친생자 신고한 경우는 입양 신고의 효력을 인정한다. 이게 판례고 그 밑에 하나 적으세요. 요거 오히려 이게 더 자, 불공정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 불공정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 가로 열고 판례 가로 닫고 요 판례를 더 많이 냅니다. 불공정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합니다. 이런 얘기죠. 불공정행위. 예컨대 이 땅이 1억짜리예요. 1억짜리를 어디 3천에 샀죠. 1억짜리를 3천만 원에 사서 몇 배 폭리를 취했죠? 3.3배 폭리 취했잖아. 이걸 나중에 자 3천은 아니고 8천으로 계약하면 된다는 거죠.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 그게 아까 문제 봤던 162로 돌아가 보세요. 162. 그 확인학습 5번 지문입니다. 거기 5번. 폭리행위 같은 말 뭐죠? 불공정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다른 법률행위로 무효행위 전환될 수가 있다는 게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효를 마쳤고. 자, 무효는 처음부터 끝까지 효력이 없는 게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무효를 유효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죠. 그죠? 자, 말을 해가지고 유효로 바꾸는 게 추인입니다. 추인하면 소급이야, 추인한 때부터야.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해서 유효가 되고. 자, 말을 안 했는데 해석으로 유효로 바꿔주는 게 무효행위의 전환이 됩니다. 어디서 전환 인정된다고? 불공정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 그 판례 기억하고. 절대 전환 안 된 게 어디서 못 온다? 불요식행위를 요식행위로 바꿀 수는 없다.
그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취소 갑니다. 무효, 취소는 두 개 합해서 한두 번 이제 꼭 나오는데 틀리면 안 돼요. 자, 취소는 일단 그 141조 잠깐 와보세요. 140조. 조문집. 조문집 갑니다. 찾았습니까? 자, 제 140조 기출문제 자꾸 좀 읽어보고요. 법률행위 취소권자.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3개 나오죠. 제한능력자 누구누구죠? 미한성이죠. 미성년자, 피한정흑인인, 피성년흑인. 그리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그리고 사회강박에 의사표시한 자. 3개 와야 돼. 재착사, 재착사기. 그리고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자가 딱 정해져 있죠. 재착사, 대리인, 승계인만이다. 그 다음 취소했어요. 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소급적 무효다. 자, 그러나 조심할게.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만한도에서 현존한도에서 상환 책임이 있다. 항상 제한능력자는 가지고 있는 현존이득만 상환하면 됩니다. 자, 그걸 먼저 정리하고 가죠. 자, 취소 원인은 3가지입니다. 이걸 바로 에어버려야 돼. 취소 원인 또는 취소 사유. 첫째, 제한능력자. 둘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 사기 강박이 아니라 사기 강박 같은 말 하자 있는 의사표시한 자. 요 본인하고 또는 대리인하고 승계인만이 하나입니다. 자, 좀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때는 조금 더 나오겠지만 제한능력자가 취소하면 절대적입니다. 절대효죠. 요거는 상대효죠. 요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고 요거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이죠. 자, 소급적 무효로 만든 소급적 무효. 자, 그럼 교재와 보죠. 취소의 의 갑니다. 취소의 의. 자, 취소의 법률행위의 취소라 하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 효력을 후에 행위 시에 즉 1월 1일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하는 무효로 만드는 특정인의 의사표시를 취소라 그래요. 그래서 취소해야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럼 밑에 4번째 줄 따라서 다음. 취소된 후에는 법률 효력은 무효와 똑같죠? 차이가 없어요. 취소된 법률은 소급적 무효니까 차이가 없다. 자, 그럼 우측에 와서 3번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 구별합니다. 자, 취소는 소급적으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취소 효과가 뭐야? 소급적 무효죠. 소급적 무효를 선의 악이 불문하고 제3자에게도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는 취소를 절대적 취소라고 그래요. 한 개밖에 없어. 뭐죠? 제한능력자의 취소죠. 미한성이 취소했다.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러나 잘라주고 취소 효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대적 취소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입니다. 지금 외워야 된다. 제한능력자의 취소는 뭐죠? 절대적 효력, 절대적 취소입니다. 선악 불문하고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절대적 취소는. 자, 요거는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갑이. 이 등기하고 관련된단 말이에요. 갑이 미성년자야. 17세요. 17세가 법정 대리인 아버지 어머니 동의 안 받고 이 집을 팔았어요.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소유자를.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을이 또 병한테 팔았어요. 또 병이 정한테 또 팔아가지고 현재 정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갑이 나중에 17세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안 받았다 그러면서 한 1년 있다가 취소할 때는 항상 직접 을에게 해야 돼요. 을에게 전화해서 취소한다라고
을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12월 1일 날 했어. 요 등기는 10월 9일 날 등기했다고 하죠. 12월 1일 날 취소하더라도 언제로 소급하죠? 언제로 소급해? 취소는 1월 1일로 소급해서 1월 소급해서 이게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자, 매매 계약이 원인이 무효가 됐으니까 등기도 뭐가 되죠? 무효 등기죠. 자, 그랬을 때 절대요니까 이것도 무효부터 등기 무효죠. 다 무효니까. 자, 갑은 취소여서 을에게하고 이거 말소하라 해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뭐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해결하지만 절대로 모든 사람에게 취소되었다고 해서 소유권 찾아올 수 있어요. 이게 절대효죠. 근데 만약에 미성년자가 아니고 애가 109조 차고 110조 사위강박으로 취소하면 누구에 대항 못하죠? 선의의 백의에 대항 못하죠? 얘가 선이라면 소유권 찾아올 수가 없죠. 그게 차이입니다. 이게 절대효. 미한성은 절대적이고 차고하고 사위강박은 상대적이다. 그런 점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다음 3번 취소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읽어보죠. 의 및 성질 법률행위 취소는 특정인이 바로 취소권자야. 취소권자가 상대방 을에 대해서 취소의 의사표시하면 이미 발생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된다. 소급적 무효다. 그리고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 어떻게 행사한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합니다. 2번 취소권자 A로 간다. 요거죠. 취소권자 제착사 본인과 대리인 승계인. 자, 143번도 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차고에서 표시한 자, 사회강박에서 표시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자, 다음 해석해 놓겠죠. 1. 다음에 제한능력자 세 사람 누구죠? 미한성이죠. 대한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자기가 행한 취소할 때 스스로 단독으로 취소할 수가 있다. 취소할 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17세도 단독으로 취소 가능해요. 다음 2. 착오하고 사회강박에 한 의사표시한 자. 그리고 3.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다 포함됩니다. 다음 4. 승계인은 무슨 승계인이 있겠어요? 1.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의 대표적인 사람 적어보죠. 상속인, 합병회사. 이 특정 승계인은 양수인, 경락인 등이 특정 승계인. 자, 그럼 오른쪽에 3. 취소의 방법은 뭐겠어요? 형성권이니까. 자, 142조. 취소의 상대방 조심해야 돼요. 항상 취소의 상대방은 직접 법률의 상대방 을입니다. 제3자 병이나 정에게 취소하면 안 돼요. 취소의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 을이야. 거기 142조 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 을이라고 놓고 을이 확정한인데 된으로 바꿔 읽어요. 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상대방 을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1. 단독의 의사표시입니다. 단독의 의사표시. 당연히 의사표시니까 명시적,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다. 다음 가로줄 4. 취소의 효과는 효과는 소급표. 자, 밑에 1. 소급적 무효입니다.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같은 말 간주된다. 죽는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무슨 효력이니까? 절대적 효력입니다. 절대요. 그와 같이 이 제한능력자는 엄청나게 많이 보호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취소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하고 사위강박으로 취소해도 누구한테는 대항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요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취소해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호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은, 자, 조심할 게, 제한능력자하고, 착오하고, 사기강박, 상대방 달라. 자, 제한능력자는요, 항상 얘네들 정신능력이 낮으니까, 뭐 가지고 있으면 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써버린단 말이야. 자, 쓴 것은, 소비한 것은 반환할 필요가 없어. 제한능력자는 현존 이득만, 현재 가지고 있는 현존 이득만 반환해주면 돼요. 근데 상대방이나 착오나 사기강박으로든 이런 사람들은, 자, 나눠야 돼. 선이냐, 악이냐 있더라. 자, 만약에 돈을 1억을 받았다. 1억이, 이게 이제 선이라는 것은 부당이득인 걸 모르고 받았다면 이 사람은 현존이득입니다. 현존이득만 반환하면 돼.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선이 악이 따지지 않고 현존이득 반환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나 착오나 사기강박은, 자, 악이라면 현존 필요 없어. 이득 다 받은 거. 1억 더하기 이자 더하기 손해배상까지 다 해줘야 돼. 누가 더 많이 해줘야죠? 악의의 수익자. 부당이득을 알고 받았다면 이득, 이자, 손해까지 다 배상해줘야 돼. 그래서 선의와 악의의 부당이득은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제한능력자는 선악 따지지 않고 항상 무슨 이득만 발언한다? 현존이득. 이게 이제 141조 특칙이에요. 그래서 많이 나와. 자, 부당이득 의무 1. 취소된 행위에게 이미 이행됐을 경우 당사자는 그 밑에 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따라서 선의의 자는 현존이익을 반환, 심표. 그리고 악의의 자는 그 전부를 반환하고 이자, 손해까지 해야 되는데 다 맞출 거세요. 우리 법 제141조 단서는 제한능력자 보호하기 위해 특칙을 두어 제한능력자는 선의하게 불문하고 무슨 이득? 현존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라고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 제한능력자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무슨 이득만 반환하면 돼? 현존 이득만 반환하면 돼. 가지고 있는 건 반환하면 돼. 옆에 적어. 소비한 것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소비한 것은, 한번 읽어보죠. 2번. 이익이 현존한다. 현존 한도라 하면 취소된 행위에 의해 사실상 얻은 이득은 그대로 남아있으면 본래 이득을 반환하고 그 후 변형되어 냈으면 남은 것을 반환하면 된다. 잘라주고 줄거세요. 낭비한 때는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 그로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써버린 것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로또 복권 샀다, 술 마셨다 이런 건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한테 용돈 준 거는 반환해야 됩니다. 변형물이니까. 자, 그 다음 판례학습. 일부 취소도 가능해. 일부 취소. 읽어보면 하나의 법률에 가분이라는 것은 분할이 가능한 걸 가분적. 자, 요만큼 계약했는데 요만큼 분할할 수 있다. 가분. 요만큼 일부 취소 가능하다는 거죠. 가분적이거나 목적은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의 무슨 의사?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합니다. 짧게 보면 일부 취소할 수 있다. 요건이 뭐야? 가분적, 특정, 가정적 의사입니다. 여기까지 취소. 다음에 취소할 행위 추인 봅니다. 추인은 유효로 만드는 게 추인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취소에서는 취소는 뭐 하는 거예요?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게 취소죠. 취소의 반대만 시키게 추인. 여기서는 추인은 유효로 만드는 의사표시가 추인입니다. 추인은 유효로 만드는 의사표시. 자, 추인 요건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그 143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세 가지 뭐예요? 재, 착, 사, 이거죠.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은 추인이 가능합니다. 자, 가보죠. 143조. 자, 취소와 추인은 반대만이라 그랬어요. 자, 보죠. 추인은 되게 유리할 때 합니다. 갑이. 자, 17세야. 미성년자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안 받고, 아버지 어머니 동의 안 받고, 이 집을 1억에 팔았어요. 근데 실제 이 집은, 근데 만약 2억짜리야. 2억짜리를 1억에 팔면 이 미성년자가 유리해, 불리해?
2억짜리를 이렇게 잘못 팔았으니까 불리하죠, 그죠? 불리하면 빨리 취소시켜야죠. 왜?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니까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는 뭐 할 필요가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죠. 이미 이행한 후에는 부당이득으로 찾아오면 되니까. 불리할 때는 취소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거꾸로 만약에 5천만 원짜리를 1억에 팔았다. 이는 유리하죠, 그죠? 유리할 때는 취소 안 한다. 이게 추인이야. 유리할 때는 추인합니다. 추인하게 되면 이게 유효가 된다는 거예요. 유효가 되니까 돈 1억 받고 소유권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약이 유효할 때는 추인하고 불리할 때는 유리할 때는 추인하고 불리할 때는 취소하면 돼요. 그래서 취소권자에게 굉장히 유리하죠, 그죠? 상대방은 선택이 안 돼. 상대 취소도 추인도 못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취소는 17세도 단독으로 취소 가능해요. 왜? 취소하면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근데, 자, 17세는 추인 안 돼요. 추인은 요건이 있어야 돼. 요건을 갖춰야 하죠. 추인의 요건은 얘가 성년자가 돼야 돼. 미성년자는 유리와 불리의 판단을 거꾸로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년자가 되어야 추인할 수 있다. 이 점을 조심해야 돼. 이게 바로 취소 원인 소멸 후에 해야 돼. 추인은 취소의 원인 종료 후, 종료 같은 말 소멸 후에만 추인이 가능해. 이걸 자주 장난친단 말이에요. 자, 갑니다. 밑에 143조 추인의 방법과 효과 제1항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그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바로 취소권자입니다.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심표, 추인 후에는 번복해서 취소하지 못합니다. 취소와 추인은 반대 말이에요. 추인을 먼저 했다. 그럼 취소 못하고 취소를 먼저 했다. 추인 못해. 선택입니다. 그리고 제1의 내놓는다. 1의 추인이라 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줄거보세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취소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야. 이게 취소의 반대 말이죠. 즉 추인에 의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이제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돼요. 결국 추인은 유효로 확정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취소권의 포기죠. 취소 안 하겠다는 포기입니다. 자, 오른쪽 요건 갑니다. 144조 추인 요건. 자, 제1항 추인은 요걸 외워야 돼. 추인은 뭐 한 후에 한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 같은 말 종료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취소의 원인 종료가 뭐죠? 성년자가 된 후에 추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나오죠. 제2항. 제1항 추인의 요건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은 다 성년자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언제나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개 외워야 된다. 법정 대리인하고 후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1번 추인권자가 추인해야 되는데 추인권자하고 취소권자가 같은 사람이야? 일치합니다. 취소권자가 취소와 추인의 선택이니까 사람은 같아요. 누구였어요? 제한능력자, 차관여서 표현자, 사회강목여서 표현자. 그러나 요건은 갖춰야 돼. 2번 요거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한다. 요걸 외우셔야 돼. 즉 따라서 제한능력을 취소를 하는 경우는 능력자가 된 후에 해야 되고 착오나 사회강박을 취소를 하면 그 착오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뒤에 추인하여야 효력이 있다. 이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미성년자는 뭐가 된 후에? 성년자가 된 후에 해야 돼. 착오에 빠진 자는 착오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해야 됩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알고 추인해야 돼. 알고 취소와 추인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음 3번에 추인 방법하고 취소 방법은 똑같아요. 을한테 하죠. 을한테. 추인의 방법은 취소 방법과 동일하므로 취소권자로부터 취소한 행위의 상대방 을에 대해서 의사표시해야 됩니다. 병이나 정에게만 안 된다. 을에게 취소나 추인해야 돼. 다음 4. 추인의 효과는 취소의 반대 말이죠. 추인하면 이제 취소권이 포기됐으니까
취소할 수 없고 법률의 유효로 확정됩니다. 자, 유효로 확정시키는 게 추인이고 무효로 확정시키는 게 취소가 됩니다. 반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법률의 추인이고, 그다음 법정 추인은 요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법률 규정을 하는 거니까 조금 쉬었다 하죠.